네, 오늘은 우리 무신 집권기에 있었던 난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처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김보당, 그리고 이제 조이총. 자, 이런 난들을 얘기를 하죠. 게다가 이제 이 김보당과 조이총의 난은 일반적인 민중의 난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곧바로 이거는 문신들의 난, 즉 문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반무신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중의 난들과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와 관련한 한자사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부당의 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73년에 일어났다고 제가 이제 앞에 숫자를 연도를 적어 놨는데요. 자, 먼저 보이는 한자가 역시 간지로 연인지 월인지 일인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한자로 경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진은요, 연이 아닙니다. 월입니다. 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진년에 일어났다가 아니라 계사년, 경진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1173년은 계사년입니다. 계사년. 그래서 이 김보당의 난을 계사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계사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점 한번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경진년에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경진은 월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계사년에 일어났다,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띄워봤는데요.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연도, 그 다음에 간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동북면 병마사, 이렇게 이제 한자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한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동력 동자에, 북력 북자에, 얼굴 면자에, 그 다음에 이제 병마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북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이 동계와 관련된 단어임을 쉽게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계를 담당하고 있는 병마사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의대부라고 하는 역시 관직명이 나오는데, 이 간이대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에는 이성육부제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중에서 이성이라고 한다면 중서 문화성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상서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중서 문화성 속에 있는 간관을 가리키는 사품, 관직을 간의 대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두 개의 관직이 동시에 있는 거죠. 동북면 병마사라는 관직과 그 다음에 이제 간의 대부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렇죠, 간언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간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 간자로 쓰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관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한 한자들로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거의 다 지금 고유명사죠.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거, 이거 자체가 이제 주인공이죠. 김보당. 자, 그렇게 이제 주인공임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자만 이거는 조금만 안다면 실질적으로 해석은 어려운 게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계사년 1173년 경진월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그 다음에 뒤에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자, 뒤에 한자가 일으킬 기자에 병사 병자, 그리고 어디에서 어조사죠. 그래서 동계에서 난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산은 지워버리고요. 이제 이 간의 대부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간관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바로 그 한자도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의 대부는 중서문화성의 정사품의 관직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간관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간단하게 해석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본다면, 자, 역시 한자는 뭐 어려운 게 없어 보입니다. 뭐뭐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자, 이건 토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토의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뭔가 난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이거는 토벌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정중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의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무신집권기라고 하면은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의방, 그 다음에 정중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고요. 1170년에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무신 쿠데타 정변을 일으켰죠. 그때 초창기의 두 주인공이 우리는 이제 정중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김보당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1173년에 일어났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당시 실질적인 집권자로서 이 정중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서는요, 바로 주인공들, 즉 난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신 집권기의 초창기 주인공들을 볼 수 있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시 복, 그 다음에 세울립, 그리고 전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시 복자 또는 부라고도 도금이 되겠지만 보통 이제 여기서는 부립이라고 도금을 하지 않고 복립이라고 도금을 하죠. 자,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정중부, 그 다음에 이의방.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봐두시면서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줄이 정중부와 이의방을 바로 토벌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전왕을 복립시키고자 했다. 그러면 문장을 왜 그렇게 한다면 정중부, 이의방을 토벌하고 전왕을 복립시키고자 했다. 자, 그렇게 해석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우면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하면서 요거는 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3년 계사년 경진월에 동북면 병마사 그리고 간이대부 김보당이 병사를 일으켰다. 어디에서?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정중부와 이의방을 토벌하고 전왕을 복립하고자 하였다. 자, 한자들이나 해석은 굉장히 깔끔하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두 줄 해석을 해봤는데요. 다음 한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두 줄을 봤었죠?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김보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정중부, 이의방, 자, 요 사람들을 한번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난을 일으킨 주체가 김보당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당시 최고의 무신 집권 세력으로서는 정중부, 이의방 이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73년 요때 왕은 명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명종 때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두시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고의 군부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 명종 때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관직명을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북면 병마사 그리고 간이대부 김보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북면 병마사를 한번 제가 부각시켜 봤습니다. 이유는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한자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에 동북면 지병마사, 그 다음에 한언국. 네, 요거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역시 이제 동북면 지병마사 한언국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언자가 또 나오는데 뭐 언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쓰진 않고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선비 정도의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 이름이 한언국인데 저는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네 글자가 거병했다. 그리고 응할 응자에 그 다음에 어조사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위에서 동북면 병마사를 밑줄 쳤잖아요. 이유가 바로 이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해서입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흥국의 어떤 관직명이 동북면 지병마사라고 나와 있는데 동북면 병마사하고 동북면 지병마사랑 사실상은 이 지자 하나 빼고는 동일하죠.
그래서 둘의 관직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진짜 하나 더 붙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관직이 높진 않고요. 오히려 한 단계 아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동북면 지병마사 한언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응해서 결국 응했다고 하는 것은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응하면서 네, 같이 난을 일으켰다.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진짜 한자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를 보면 이제 시킬 사자 아니면 사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온 한자는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일단 위에 있는 한흥국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외우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뚜렷하게 보이는 김보당이나 정중부, 이의방처럼 표시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장순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사람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이 되겠죠. 그러면 장순석 등을 뭐뭐 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했다는 거냐 하면 자 뒤에 지역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거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죠.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좀 놀이 장소로도 알려져 있고 거제 조선소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라고 한다면 임진왜란 때에는 바로 이순신의 한산대첩이 이루어졌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보통 이제 이 거제도하고 그 다음에 통영 사이에서 바로 한산 대첩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이는데 바로 그 거제를 표현한 한자가 바로 이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자를 해석을 하자면 거제로 장순석 등을 가게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거제에라고 역시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를 지자가 되니까 거제에 이르게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밭들봉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왕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났었던 그때의 왕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 왕을 보통 의종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려 의종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의종이 결국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네.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의종은 바로 거제도로 유폐를 당하죠. 그래서 거제도로 누구를 보냈다? 장순석을 보내서 장순석을 보내서 받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자를 보면은 출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가게 했다. 그리고 거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한자가 보이네요. 계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계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를 표현하는 거냐면 오늘날의 경주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거제에 유폐되어 있던 의종을 빼내서 어디로? 그렇죠. 경주로 가게 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한자 사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자들은요, 이름을 빼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간단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김보당이 정중부와 이의방을 톱을 하고 전왕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고요. 여기에 한언국이라고 하는 또 동북면 지병마사가 호응을 했고, 그리고 이 김보당은 장순석 등을 거제로 보내서 전황을 받들고 그리고 경주 계림으로 가서 살게 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김보당의 난에서 저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밑줄 쳐져 있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칠한 거를 다시 한번 더 지우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줄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동북면 병마사 한언국이 호응을 해서 거병을 했고요. 이에 김보당 등은 장순석 등을 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제에 가서 전왕을 받들고 계림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안타깝게도 이제 이 의종은요, 이 계림으로 바로 김보당의 난에 의해서 피신을 가게 되지만 그 계림, 즉 경주에서요, 무지막지한 놈을 만나죠. 바로 그 사람이 이의민인데요. 이 이의민을 만나게 되면서 만났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어쨌든 이 이의민이라는 자가요, 만나게 되면서 결국은 아주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뭐 썰에 의하면 이 그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키가 한 2m 30에서 2m 4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박키에 그 당시에 대가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힘도 워낙에 장사인데다가 그 고려시대 무술이었었던 수박키를 배웠던 인물인데 뭐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영웅적으로 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거의 뭐 깡패다, 조폭이다, 한량이다. 뭐 한량이면 다행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 무지막지하다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경주에 피신해 온 의정을요. 이 의민이 맨손으로 온 뼈를 분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그 의정이 뼈가 다 부러지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꼈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이게 김보당의 난의 끝부분인데요. 의정은 어떻게 보면 뭐 유폐되어 있다가 실제로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진 않겠지만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김보당의 난에 의해서 결국은 또 이여민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또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됐죠. 과연 이제 누구를 탓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난에 의해서 결국은 가장 처참하게 죽어갔던 사람이 바로 의정이다.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저희 개인적인 감정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보당의 난이었고요. 제가 이제 윤관의 별무반을 하면서 한 30몇 분 넘어가니까 역시 애초에 또 저희 의도 자체가 정말 간단하게 한 15분을 넘지 않게끔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조이총의 난은 조금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김보당의 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네. 조이총의 난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김부당의 난을 봤고요. 약간 이제 파워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가능하면은 눈의 피로가 좀 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조금 뭔가 한번 첨가를 해봤습니다. 자, 내용은 정말 간단했으리라고 보고요. 이 김보당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반무신난들이 무신직공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조이총의 난인데요. 이어서 한번 조이총의 난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